오늘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서야 드러난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백신 접종 후 이러한 증상이 있었다면 또는 지금도 이러한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설마 했던 코로나 백신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서야 드러나고 있는 백신 부작용 증상들,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러한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나라에서 보상은 어떻게 해주는지까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던 분들이라면 오늘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백신 몇 차까지 접종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3차까지 접종하셨을 텐데요. 요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정부는 4차 접종 또한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무려 87%가 2차 접종까지는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연세가 높으신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3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전체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가장 많다는 건데요.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가장 높다니 너무도 속상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지금 새롭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많이들 백신 접종을 하셨을 텐데 그때는 인정되지 않았던 부작용들이 이제서야 인정이 되고, 그래, 그게 백신 부작용이 맞았다라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백신 접종 후 그 전에 없었던 증상이 새로 나타났다거나 또는 이거 혹시 백신 부작용인가 싶었던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접종자들이 겪은 이상 반응 증상은 참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주요 증상들 외에도 탈모 1488건, 시력 저하 1095건, 후각 상실 129건이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밖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신고되었으나 사실상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혹은 나는 이런 증상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질환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심장 관련 질환인데요. 백신 접종 후 가슴이 뻐근하다든가 갑자기 숨이 찬다든가 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많은 분들이 놀라고 걱정하시고 혹시나 이거 백신 부작용은 아닐까 염려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2022년 올해에 실제로 심낭염 환자가 2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심낭염이란 심장을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증상의 특징으로는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면서 호흡곤란, 발열, 몸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작년 2021년에 한창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 후 백신 부작용 의심 증상으로 심낭염과 관련한 신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즉, 백신 접종 후에 심낭염 증상이 나타난 분들이 많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심낭염이 백신 부작용 증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22년 5월에서야 정부는 심낭염을 mRNA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공식 인정했는데요. 참고로 mRNA 백신에는 대표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백신을 맞은 후 부작용 증상으로 심낭염이 올해 5월에서야 인정을 받은 건데요. 지난 8월 4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매해 1월에서 6월 기준으로 심낭염 환자는 2017년 1775명, 2018년 1733명, 2019년 1843명, 2020년 1839명, 2021년 1949명이었는데 2022년에 무려 3582명으로 확 증가했습니다.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물론 이게 다 백신 부작용 때문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의료계에서는 백신 부작용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뇌출혈, 뇌졸중, 백혈병, 자가면역 질환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부작용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난 8월 11일 발표됐는데요. 의학할리먼은 코로나19 백신 안정성 위원회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혈전증과 이상자궁 출혈 현상이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확히는 대뇌정맥동 혈전증과 이상자궁 출혈 현상인데요. 이 두 가지 증상이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이후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뇌정맥동 혈전증이란 무엇일까요? 뇌정맥동, 즉 정맥혈관 내 공간에 혈전이 생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뇌에서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만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이라고 합니다. 또한 환자의 40%는 경련을, 30%는 의식 저하를 겪는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자궁 출혈은 말 그대로 자궁에서 이상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무월경과 희발월경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고 빈발월경 발생 위험에 대해 확인한 것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인과성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력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2021년 11월 30일까지의 접종 자료가 활용됐으며 이상 반응 발생 확인 시점은 접종 후 21일 이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이번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 자궁 출혈을 겪고 계신 분들은 1인당 최대 5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16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이상 자궁 출혈을 관련성 의심질환에 추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상 자궁 출혈 증상 또한 백신 부작용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받고 의료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비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상 반응부터 신고한 다음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 기록 등 개인 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과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인정받지 못했던 부작용 증상이 이번에 처음으로 인정되고 또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하셨던 분들께서는 꼭 지원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학할리먼에서 이번에 함께 연구했던 심부정맥 혈전증은 해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심부정맥 혈전증이란 다리 정맥혈이 막혀 피가 응고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 접종자들에게서 발생률이 높았던 특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심부정맥 혈전증과 폐색전증에 대한 역학적 평가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심부정맥 혈전증이 부작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 결과를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부디 부작용 없이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백신 접종 후 특이 증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